아, 정말 씁쓸하죠. 한창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왠지 평생 이 기세로 잘 나갈 것만 같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다들 잊혀지거나 엇나간 길로 가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곤 해요. 특히 치킨집 하면 뭔가 은퇴 후 사업의 상징처럼 그려지면서도 막상 뛰어들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야, 대기업 임원이 치킨집 차렸는데 망했대 같은 소문을 들으면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과연 언제 어떻게 은퇴라는 문턱을 넘어서게 될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젊어 보이던 선배들도 서서히 퇴직하는 걸 보면 더더욱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침내 달콤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죠. 이 두 감정이 섞이면서 퇴직금 가지고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차라리 기술 배워서 프리랜서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충동적으로만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전 준비나 시장 조사 없이 남도 다들 치킨집 하니까 나도 해보자 식으로 가볍게 결정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미리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 보면 정말 아무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좋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은퇴 후 준비가 잘못되면 딱히 이전 경력과는 무관하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타까운 실수나 미리 알아뒀다면 좋았을 정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오늘은 이런 함정들을 피할 수 있도록 또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 실제 또는 유사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1. 직장 때 습관대로만 굴러가면 되겠지 하다가 낭패 본 경우.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하신 A씨의 이야기예요. 회사 다닐 때 늘 지시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 정도면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넘쳤던 분이죠. 마치 습관처럼 문제 생기면 담당자들 불러서 지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큰 조직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인력과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손님 응대부터 매장 청소, 식재료 발주, 비용 계산 등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니, 나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이걸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결과 행동이 굼떠지고 시행착오가 커지면서 매장은 갈수록 고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A씨가 사업을 접기까지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임원 시절 잘 나갔을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조직이 제공해주는 인프라와 인간관계, 그리고 책임 분산의 혜택을 제대로 인식하고 은퇴 후에는 한 사람이 모든 걸 스스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해요. 2. 퇴직금 믿고 뛰어들었다가 예적금까지 털린 경우.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인데 이분은 치킨집은 아니지만 소규모 카페를 차렸다가 큰 손해를 본 경우예요. 솔직히 B씨는 경영 쪽이나 자영업 쪽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퇴직 후에는 뭔가 낭만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예쁜 카페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더랍니다. 기계, 인테리어, 각종 집기류, 오픈 행사 등등. 거기에다 홍보비와 임대료까지 겹치니 퇴직금을 거의 다 쏟아부었죠. 그래도 초반에는 나만의 가게를 차렸다는 사실에 들떠서 다소 무리한 지출도 하고 또 운영 매뉴얼도 정확히 안 잡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인근에 비슷한 컨셉의 가게가 이미 여럿 있었고 경쟁력을 갖추기엔 경험과 자본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결국 매달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평소 모아둔 예적금까지 깨서 보태다 보니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 사연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퇴직금이나 목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게 오픈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업은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자금 운용 계획이 필수예요. 퇴직금 하나만 바라보고 뛰어들 경우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 될 때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3. 언젠가부터 할 일이 없어져요. 심리적 불안에 빠진 경우.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 각도인데 퇴직 후에 별다른 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C씨 이야기예요. C씨는 꽤 경제적 여유가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되면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시간 많을 테니 이것저것 배워도 보고 하면서 따로 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퇴직을 하셨죠. 처음 몇 개월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이라는 명확한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더 심각해진 건 주변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같은 또래들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제2의 커리어를 위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신은 빈둥거리고 있는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결국 우울 증세가 찾아왔고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C씨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 삶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는 은퇴 후에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목표와 의미를 찾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은퇴 후에는 이전에는 몰랐던 고독감이 들 수도 있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본인이 좋아하는 일 혹은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취미나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에는 여러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해요. 기업 임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현재 지위나 연봉이 아무리 훌륭해도 퇴직 순간부터는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덜 헤매고 더 건강하게 은퇴 후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역량과 시장 분석. 지금 내 역량이 실제로 통할 시장이 어디인가? 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대기업에서 얻은 네트워크나 경력, 스킬은 분명 소중한 자산일 겁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현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할 거라면 직접 발로 뛰면서 입지, 경쟁 구도, 투자 대비 수익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기초 재무 설계 및 리스크 관리. 퇴직금, 예적금, 연금 등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또 일정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돌렸을 건지를 미리 플랜 짜두지 않으면 자칫 한순간에 목돈을 탕진할 수 있어요. 사업이든 투자든 무조건 안전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정말 재기가 힘들어져요. 은퇴 후 나만의 루틴과 커뮤니티 찾기. 막연히 쉬고 싶다로 시작했다가 결국 무기력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은퇴 후에도 내가 꾸준히 몰입할 일 혹은 함께 어울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사업 아이템만 찾을 게 아니라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나 인연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전문가의 조언 적극 활용.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다 보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 재무 설계나 창업 등은 전문가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가족, 지인과도 상의하되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컨설턴트, 멘토를 통해 냉정하게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자기개발. 나이가 들어도 공부와 자기개발을 멈추면 안 돼요. 사회와 시장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특히 50대 이상부터는 IT 활용 능력, SNS 활용, 혹은 재무 관리 지식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조금 귀찮고 낯설어도 은퇴 전후로 틈틈이 배워두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노후의 불안한 막막함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대기업 임원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퇴직 이후 제대로 된 계획이 없으면 순식간에 똑같은 위기를 맞게 돼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은 퇴직과 함께 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나만의 전문성이나 인간관계,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쯤은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작게라도 현장을 직접 경험해본 뒤에 뛰어드는 게 안전하고 또 전혀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난 잠시 쉬다가 차근차근 생각해 볼래라고 한다면 그 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리듬과 활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언젠가 내일이 될까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컵도 너무 먹지 말고 그렇다고 의욕만 앞세워 덤벼들지도 말고요.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꾸준히 배우고 시도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인생 2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은퇴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서둘러 뛰어들기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킨집 차렸다가 망했다 같은 씁쓸한 결말이 아닌 뜻깊고 풍요로운 은퇴 후 삶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